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변함없이 국제 정세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우전과 관련된 미국 러시아 간 협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예비역 육군 장군 키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특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켈로그의 지명을 발표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했다면서 힘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한번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로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NSC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으며 마이크 펜스의 수석 보좌관도 지냈습니다. 그러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축출된 뒤 트럼프의 국가안보자문 대행을 맡았습니다. 키스 켈로그는 지난주 초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승인한 뒤 폭스뉴스에 출연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벼랑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갈등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지상전이라고 묘사했는데 하나의 불꽃이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통제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로그는 바이든의 미사일 사용 결정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면서 이는 트럼프가 1월에 협상할 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안 그런 척 하지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전투 접촉선을 따라 분쟁을 동결하고 키예프의 나토 가입을 미래의 날짜로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 대해서는 자기 말대로 협상에 응하면 더 많은 미국 무기를 약속한다는 생각입니다. 러시아를 속여먹는 민스크 협상을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키스 켈로그는 기본적으로 네오콘입니다. 트럼프가 그를 러우전 중재 특사로 임명해 자기 페이스대로 종전을 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트럼프의 속내를 다 꿰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네오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미국 자산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발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블랙록이나 식량 메이저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끊임없이 트럼프의 관심을 끌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록 노력합니다. 미국은 한때 러시아 땅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주스를 빨아들이기를 원하며 러시아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은 마이단을 전후한 시점부터 외국에 팔려나갔습니다. 2013년 중국의 신장 건설 병단이 벨기에 크기의 토지를 99년 임대 계약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단 폭동이 발생한 2014년 이후 천연자원 내각은 가속화됐습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는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돈바스의 토지를 셰일과 쉐브론에 50년 임대 계약으로 팔았습니다. IMF는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땅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대가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토지 매매 유예가 해제됐습니다. 또 2023년 5월 8일 키예프는 미국 기업 블랙록 FMA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 목록에 오른 것으로는 광산 야금 회사인 메트인베스트와 에너지 회사 나프터가스, 우크르에네그로의 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거대 식량 메이저 카길, 듀퐁, 몬산토는 우크라이나의 경작지 40%를 구입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토지의 28%는 미국 NCH 캐피탈, 프랑스 아그로 제네라숑, 독일 ADM 저머니, KWS, 바이에르와 바스프, 사우디 PIF, 살리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30%는 우크라이나 것이 아닙니다. 17만 평방킬로미터는 외국이 사들였습니다. 미국과 집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광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윤석열 정권이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망해가는 독재 정권 젤렌스키를 응원하면서 집단 서방에 들러리를 서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가 있다고 떠드는 것은 죄다 사기입니다. 러시아는 분쟁을 동결시킨 뒤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을 시켜 무기를 배치한다는 게 트럼프의 계획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 세계 질서를 위한 특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방의 인형극 플레이어들은 러시아가 아쉬워 합의에 응할 것으로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도 서방이 키예프에 공급한 것과 동일한 양의 무기를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후티 반군에 공급한 이후에나 공평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외국 언론인에게 한 수사적 질문을 회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누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러시아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전투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러시아는 세계 다른 지역에 동일한 등급의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국가의 민감한 목표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이스칸데르가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순간이 되서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가지고 섣불리 협상에 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와 자치권 사이의 경계는 미국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는 러시아의 것이며 이는 루스키 미르의 중요한 이익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미국도 나토도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수군사작전 1000일 동안 러시아 국민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 갈등의 외교적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서방의 지속적인 에스컬레이션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라브로프는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위기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워싱턴과 그 위성국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승인한 것은 서방의 또 다른 에스컬레이션 단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에스컬레이션을 하더라도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